네, 계속해서 PGP 기능 동작을 학습할게요. 송신측 링으로부터 이제 정보 추출인데요. 송신자가 이제 앨리스라고 했을 경우에 앨리스가 갖고 있는 키 시크릿 링점 PGP하고 그다음에 퍼브 링점 PGP를 이렇게 이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앨리스가 이제 키쌍을 이제 만들겠죠. 키쌍을 만들면 이제 프라이빗 키에 프라이빗 키 여기에 앨리스의 키 아이디가 있고요. 여기에 뭐죠? 퍼블릭 키가 있을 거예요. 그죠? 퍼블릭 키가 있고 요거는 인크립티드 프라이빗 키입니다. 인크립티드 프라이빗 키. 그죠? 그렇게 돼 있으면은 어, 앨리스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는 방법은 바로 패스프레이즈 비밀번호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비밀번호를 뭐 2, 3, 4, 5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샤 1이라고 했을 경우에 160비트가 나올 거고 160비트에서 예를 들면 128비트만 사용을 이제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 IDA 캐스트 뭐 128비트의 캐스트 대칭키 알고리즘을 썼다 그러면 128비트 160비트에서 요 앞에는 없애버리고 뒤에 128비트를 사용을 해서 그 키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디크립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가 이제 나올 겁니다. 물론 쌍을 만들 때 이 인크립티드 된 이 프라이빗 키가 인크립트 할 때 이제 캐스트 128을 사용했다는 전제 조건이죠. 어, 그 다음에 세션 키, 이 세션 키는 뭐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앨리스가 이제 바백에 메일을 보낼 때 그 메일의 바디 부분, 요 본체 부분을 이걸 암호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암호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암호화시킬 때 KS 세션 키를 한 번 사용하는 세션 키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 세션 키에 대한 그 발생은 PRNG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PRNG를 통해서 세션 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세션 키를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밥에게 보내야 되죠. 키 배분을 하려면은 그 밥에 뭘로 암호화를 시킵니까? 이거를 퍼블릭 키, 밥스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시킵니다. 무슨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를 들면 RSA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죠? 이를 RSA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밥의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해서 세션 키를 암호화시켜서 밥에게 전송하는 거죠. 그러면 키가 안전하게 이 어, 언시큐어드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받으려도 암호화됐기 때문에 이 키는 어떻게 해요? 안전한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 밥스의 아이디를 이제 유저 아이디는 바로 밥의 이메일 주소잖아요. 그죠? 어, 이 앨리스는 퍼브링.php를 이제 갖고 있고 전제 조건이 밥의 이 퍼블릭 키 링에 밥의 퍼블릭 키를 갖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밥의 키 아이디, 밥의 퍼블릭 키, 그 다음에 이 네 개가 뭐죠? 퍼블릭 키에 대한 그 신뢰도를 나타내는 네 가지, 뭐 오너 트러스트라든지 예를 들면 시그니처 트러스트, 키, 레지트머시, 그 다음에 여기는 타임 스탬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밥의 유저 아이디니까 밥의 이메일 주소가 될 거예요. 그죠? 이메일 주소 어드레스를 알아야 이 앨리스가 밥에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메일 어드레스가 이제 유저 아이디로서 사용이 돼서 이걸 인덱스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SEC 링 PGP하고 퍼블릭 링 PGP를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칭 앨리스가 이제 밥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자, 밥은 수신칭 링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추출하느냐를 한번 볼게요. 우리 KS가 이제 세션 키가 이제 왔죠. 이 세션 키는 밥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 시킨 거예요. 그죠? 키 인크립션 키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밥에 프라이빗 키가 필요한 거죠. 그죠? 프라이빗 키는 어디 있어요? 이 밥도 마찬가지로 뭘 갖고 있어요? 시크릿 링 PGP하고 퍼블링 PGP를 갖고 있습니다. 왜? 밥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를 쌍을 발생을 시켰죠. 예, 아까 그 명령어에 의해서 발생을 시켰다고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빗 키를 이제 링으로부터 이제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오려면은 여기를 프라이빗 키의 링에는 여기 이제 퍼블릭 키 아이디가 있고 여기에는 밥의 UID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퍼블릭 키가 있을 거고 여기에 뭐가 있나요? 인크립티드 된 프라이빗 키가 여기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디크립션을 시켜야 돼요. 디크립션을 시킬 때 이게 비밀번호를 이제 물어보겠죠. 그럼 비밀번호를 물어보면은 예를 들면 뭐 캐스트 128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SHA-1으로 예를 들면 해시를 시키면은 160비트가 나올 거고 160비트 뒤에 128비트를 이용을 해서 디크립션을 해서 이제 프라이빗 키를 이제 뽑아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세션 키가 뽑아졌어요. 그죠? 이 세션 키, 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세션 키를 디크립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션 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왜 이 세션 키는 밥의 퍼블릭 키로 이제 암호화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디크립션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앨리스가 송신한 메시지 서명에 대한 확인이에요. 이 메시지를 이제 뭡니까? 서명을 하잖아요. 누구의 명의로 서명을 하죠? 앨리스가 보낼 때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 서명을 하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앨리스의 퍼블릭 키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퍼블릭 키를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바로 밥이 형성한 퍼블링.pgp 안에는 이미 앨리스의 퍼블릭 키가 이제 왔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앨리스에 대한 요 퍼블릭 키가 있을 거고, 왼쪽에는 그 퍼블릭 키를 이용한 키 아이디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키 아이디가 있을 거고, 여기는 앨리스의 UID가 있을 거예요. 그죠? UID는 앨리스의 이메일 어드레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앨리스의 퍼블릭 키 아이디를 가지고 이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앨리스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이 전자서명된 거를 복화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즉, 이 퍼블릭 키를 복화할 때 요거에 대해서 해시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해시를 하면은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나오고 요 메시지 다이제스트에 대해서 프라이빗 키로 이제 암호화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복화하면은 뭐야? 해시 값이 나오는 거죠. 이 해시 값하고 실제 이 메시지가 이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뭐 암호화 됐건 어떻게 됐건 그거를 디크립션 해서 메시지가 나오면은 이거를 해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해시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이퀄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실제 이제 PGP에서 메시지를 생성을 하고 앨리스가 이제 밥에게 메일을 이제 보냅니다. 보낼 때 이 메시지는 사실 이제 우리가 뭐가 생략됐냐면 이 그림에서 집이 생략이 됐어요. 압축하는 거가 이제 생략이 됐고 뒤에 출력할 때는 레딕스 64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할시킨다는 거. 예. 왜냐하면 5만 바이트만 보낼 수가 있잖아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할시킨 다음에 받는 쪽에서는 재결합하는 그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요 블락 다이어그램을 보고 그냥 한번 알아볼게요. 자, 메시지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거를 암호화를 이제 시켜야 돼요. 결국에 가서는 이 세션 키로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죠? 이 메시지 어떤 게 결합이 되냐면은 자, 메시지 1번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메시지 다이제스트 해시를 해서
요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나오면은 그거를 뭐예요? 개인 키로 암호화를 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전자서명이죠. 그죠? 이 전자서명이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는 이 프라이빗 키가 지금 요 앨리스의 개인 키 고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요 개인 키는 원래 인크립티드 개인 키예요. 그러면 이걸 복구화 시키려면은 이 복구화시킨 게 대칭 키로 복구화를 시켰다고 그랬어요. 뭐 IDA로 시켰건 캐스트로 예를 들면 암호화를 시켰건 그거는 사이퍼 스위트에서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어쨌거나 IDA로 했건 뭐 캐스트 128로 했건 그거는 쌍방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패스프레이즈를 입력을 하면은 해시를 하고, 그 해시 값에서 예를 들면은 어, 여기에서 어떤 키를 추출을 해내고, 뭐 캐스트 128로 했다 그러면 128을 추출을 해서 이거를 디크립션을 하면 개인 키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퍼블릭 키가 있었고, 이 퍼블릭 키의 아이디가 있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앨리스 퍼블릭 키 아이디가 있었고, 요 맨 끝에는 뭐죠? 오너 아이디가 있었어요. 오너 아이디는 앨리스의 이메일 주소라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 말이 헷갈린다 그러면 전 그 파워포인트 장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뭐가 나오죠? 키 아이디가 넘어와요. 요 키 아이디는 누구의 키 아이디예요? 송신자 키 아이디예요. 그죠? 그래서 1, 2, 3이 이제 결합을 하는 겁니다. 1, 2, 3이 결합을 시켜서, 표현이 잘못됐네요. 이게 결합을 시켜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서명 메시지라고 그랬는데 송신지 키 아이디도 하나 더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세션 키로 PRNG에 의해서 생성된 세션 키를 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하는 거죠. 대칭키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돼서 이제 출력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암호화된 거에는 요게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요 세션 키를 암호화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션 키는 그대로 나가면은 MIT형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키 인크립션 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의 공격키로 암호화를 시켜야 되죠? 밥의 공격키로 암호화 시켜야 돼요. 그럼 밥의 공격키는 어디서 갖고 가요? 퍼브 link.pbgp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일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퍼블릭키에 관련해서 인덱스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밥의 이메일 주소를 알죠?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이거를 PGP로 해서 메일을 보내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키 아이디가 있고, 그렇죠. 여기 이 퍼브 키에 해당하는 키 아이디, 누구의? 수신자의. 그죠? 수신자 키 아이디가 이제 들어오게 돼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요거 퍼브 키로 저 암호화 시킨 거 요거, 그 다음에 수신자 키 아이디가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이제 전송이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크면은 분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스키로 변환하기 위해서 레딕스 64로 이제 컨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SMTP가 그 전송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가 그 유저 그 아이디가 되는 거고, 이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요걸 인덱스를 하면은 여기에 퍼블릭 키가 있고, 이 퍼블릭 키의 아이디가 있는 거죠. 이 아이디를 같이 건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자기 공개 키, 개인 키 쌍이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 아이디를 같이 넘겨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밥에게 왔어요. 앨리스가 이제 아까 암호화를 시켜서 이제 넘겨져 왔습니다. 자, 밥은 그러면 아까 이렇게 세 가지가 왔어요. 수신자 키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개 왔죠? 수신자 키 아이디하고, 밥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된 KS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된 송신자 키 아이디, 서명, 메시지 이렇게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시 보면은 수신자 키 아이디하고 밥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된 KS 세션 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암호화된 송신자 키 아이디, 서명, 메시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수신자 키 아이디는 이걸 인덱스를 하게 되면은 이게 누구예요? 수신자 키 아이디니까 저기 secret.pgp에서 개인 키를 뽑아올 수 있죠. 수신자 키 아이디를 통해서 암호화된 여기 이제 퍼블릭 키가 있을 거고 퍼블릭 키 아이디가 있을 거고 퍼블릭 키가 있을 거고 여기는 수신자 키 아이디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수신자 키 아이디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인크립티드 된 개인 키를 발생하고 여기다가 패스프레이즈 뭐 1, 2, 3, 4 비밀번호를 넣으면은 해시에서 이거를 암호화시킨 키를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 키 암호화 알고리즘 뭐 예를 들면 캐스트 128을 썼다. 그러면은 이거를 복호화 시켜서 개인 키를 이제 뽑아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개인 키를 뽑아내면은 여기서 뭡니까? 이 암호화된 이 세션 키. 이 세션 키는 개인 키로 풀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시켰으니까, 밥에 퍼블릭 키로 암호화 시켰으니까 이 개인 키로 가지고 세션 키를 이제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암호화돼 있죠? 이 세션 키로 암호화 시켜놨잖아요. 그럼 세션 키가 발생이 됐고 이걸 디크립션해서 자 이게 이제 평문인 텍스트가 이제 암호화가 풀린 그런 평문이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송신자 아이디, 그 다음에 암호화된 다이제스트, 메시지가 이렇게 있어요. 송신자 키 아이디를 가지고 하면은 여기 public.pgp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앨리스의 공개키가 있는 거죠. 여기 앨리스의 공개키가 이제 왔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앨리스 공개키에는 오너 아이디가 있었고요. 퍼블릭 키, 바로 요 송신자 키 아이디가 있었고, 여기에 퍼블릭 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여기 오너 트러스트, 뭐 시그니처 트러스트, 키 레지티메이션, 그다음에 타임 스탬프 이렇게 이제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이 이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공개 키에는 그죠? 그럼 여기서 공개 키를 끄집어 냅니다. 그러면 이 공개 키를 가지고 이 전자 서명된 거를 풀 수가 있죠. 누가 전자서명을 했죠? 앨리스가 자기 개인 키로 전자서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앨리스의 공개 키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해시 값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메시지가 예를 들면 텍스트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해시를 하면은 해시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 해시 값하고 해시 다시하고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퀄이면은 이거는 앨리스가 전자서명을 해서 보냈구나라는 거를 인증, 오센티케이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논 레퓨데이션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죠? 부인 방지까지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죠? 전자서명의 이제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GP의 이제 기능 중에 5개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서비스 기능이. 그 중에 컴프레션이 있었어요. zip 알고리즘으로 이제 압축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코드 컨버전이 있었죠. 레디스 64 컨버전을 통해서 8개의 연속적인 8개 비트, 3개의 8개 비트를 그러면 24비트죠. 그죠? 이거를 레딕스 64 컨버전을 시키면은 어떻게 몇 비트가 나왔어요? 8에 4개가 나옵니다. 8비트에 4개. 그래서 32비트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4비트에서 32비트로 약간 33% 정도인가요? 이게 확장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SMTP가 ASCII 문자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로 지금 이제 넘어오는 거를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레디스 64로 컨버전을 시켜서 다시 8비트 아스키로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는 제로 패러티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로만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되게 여기 보시면 최대 메시지 길이가 제한되어 있고
50K 바이트 이하의 메시지만 한 번에送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큰 거는 자동으로 50K 바이트 이렇게 쪼개겠죠? 그죠? 이렇게 쪼갠 다음에 나중에 받는 쪽에서는 재결합해야 되는 이런 서비스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PGP 관련된 파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블링.pgp하고 SAC의 시크릿 키죠. 시크릿 링 PGP하고 랜드 시드 빈 바이너리 파일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공개키 비밀키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두 개의 그 랜덤 프라임 넘버 난수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를 선택하는 데 이용되는 시드 값이에요. 예를 들면 IDA 그 대칭 키를 에 대한 키를 발생을 할 때 이 시드 값을 보관하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PGP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웹 오브 트러스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 사이퍼 스위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응용 시스템에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지도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요약은 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PGP는 5개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5개의 서비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크게 뭐가 있었죠? 압축, 그 다음에 프래그멘테이션, 그죠? 네, 요 기능이 추가로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개키의 정당성은 웹 오브 트러스트로 이제 구축이 된다라고 했고요. 네, 예, 요 기능에 대해서 PGP가 제공하는 기능 요 5개, 요거에 관련해서 어,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중간고사나 저기 기말고사 때 딱 내기 좋은 문항들이죠. 한번 PGP의 5가지 기능 서비스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림을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PGP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셨고 남들한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하셨고요.